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여인들 3회를 올립니다. 이 작품엔 요즘 듣기 어려운 말, 가슴을 파고드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삶의 지침을 일깨우는 문구들도 많고요. 도리와 본능 사이의 복잡 미묘한 심리 묘사는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의 심신에 위안과 힘을 주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3회. 하경과 하규가 강진 유배지를 오르내리면서 실어 나른 말이 왜 없었을까? 서너 달 간격으로 오간 머슴 석의 입질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어머니, 여자를 드렸더이다. 학연의 말보다 하규의 직설적인 한마디가 혜완의 심기를 찢었을 것이다. 홍임이라고 계집아이 이름입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데요. 10여 년 넘게 유폐된 몸과 마음이 삭고 문드러져 후물거릴 무렵이었다. 뼈의 마디마다 삐걱거리는 쇳소리가 났고 입이 말라 음식의 간을 가늠하지 못했다. 장기로 유배 가기 직전 서울 의금부 국청에서 받아냈던 곤장이 동티가 되었을 것이다. 대못이 박힌 듯 뼈마디가 결리고 욱신거렸다. 등뼈 어디쯤 박힌 대못이 발걸음 뗄 때마다 사지를 비틀었다. 통지에 앉아 힘을 주지 못해 막힌 대장이 거꾸로 치솟으려 했다. 군불로 달군 구들에 찢어도 박힌 옹이는 삭지 않았다. 혼례를 올리고 첫날 밤이었다. 15살 신랑은 손이 덜덜거려 매듭을 찾지 못했다. 신부의 살가운 손길에 매듭이 풀렸다. 벗고 벗기고 또 벗긴 속옷들이 수북했다. 거치마 아래 세 겹의 속옷으로 두리두리 감은 신부의 몸피는 버들가지처럼 뻣뻣했다. 신랑은 신부가 입고 있는 대례복을 벗기고 머리에 인 무거운 화관을 벗기려다가 머리카락을 뜯고 말았다. 신부의 손이 머리 위로 올라왔다. 제가 해요. 어제 연습을 했어요. 신랑이 물었다. 연습을? 무슨 연습을 했는지 궁금하오. 어머님 말씀이 신랑 손길이 더듬거리면 내가 알아서 벗으라며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부인이나 여보라는 호칭보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요. 국절을 이기고 검은 머리털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 한다는 이름이라 하셨습니다. 이름이라? 특별한 주문이구려. 단둘이 있을 시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민망할 것 같소. 그나저나 이름이나 알려주시오. 신부의 치마가 쳐들고 속치마에 매단 비단 주머니가 나왔다. 붉은 비단 주머니에 수놓인 혜완. 신랑이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신부는 신랑의 눈길을 지그시 받아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불러주면 수명 장수한답니다. 할머니가 치마허리나 옷고름에도 혜완이라고 수를 놓아주셨답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군. 할머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했소, 혜완? 그렇게 신부를 안았다. 1살 어린 신랑이 고개를 끄덕이며 솔깃하게 반응했다. 22살 약관의 나이에 정사에 진출하게 된 것도 혜완의 뒷바라지가 한몫했다. 책 속에 파묻혀 지내는 어린 신랑을 위해 까탈 대신 간식을 만들어 차반에 올리는 새댁이었다. 아내라기보다 기지였고 소통이 가능한 상대였다. 혜완이 말했다. 친정아버님이 당신을 칭찬하셨어요. 약용이 그때는 그 깊은 뜻을 새기지도 못하면서 선보러운 장인 홍화보 앞에서 내리 주절거렸다. 14살 앳된 신랑감이었다. 약용은 목소리를 골랐다. 낮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신의 최고 경지는 신독이라 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조심하고 삼가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신독을 공자는 70살에 터득하였다 하더이다. 막현호운이며 막현홈이라. 고로 군자는 신탁하여 수양하라 하였습니다.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으며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하여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보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라도 조심하고 정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인이면서도 동부승지까지 오른 홍화보의 고개가 끄덕거려졌다. 미래가 보이는 청년이구나. 그 총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누가 누굴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이가 한순간에 어우러져 편안하고 허물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홍화보가 한마디를 더 물었다. 신독이 개인의 사사로운 처세법이라면 세상을 상대하는 군자의 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고? 소년 정약용의 대처는 당찼다. 꿇어앉은 품새는 흔들리지 않았고 굳은 눈길에 목소리는 낮으나 묵직했다. 예, 어르신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가 이르기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하였습니다. 사단이 일어나는 것은 말이 그 씨앗이니 군주가 말을 지키지 못하면 신하를 잃고 신하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몸을 잃으며 어떤 일을 하면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때문에 군자는 말에 신중을 기해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풀이합니다. 장이인 될 홍화보가 한마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상경여빈이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손님 대접하듯 공경하라는 옛말이 있다네. 너무 치대고 속속들이 파고들면 미운 꼴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겠거니. 약용은 해완의 노고를 모르지 않았다. 마제의 집은 건재했다. 그녀의 수고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다가왔다. 마루는 참기름 먹인 듯 반질거렸고 허기진 얼굴을 한 식구들이 없었다. 닭장에는 장닭이 기슬치며 울었고 채마반 둔덕에는 겨우내 먹을 무 구덩이가 불룩했다. 남쪽 담벼락에 묻힌 5개의 항아리는 김장 독일 것이다. 가장의 부재에도 살궁리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해완의 나직한 공치사가 집안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 골진 얼굴에 그을음을 덧바르고 온전히 지킨 정성이었다. 그 명료한 생각이 그의 심장을 그려주었다. 그는 해완의 지긋한 눈길을 피했다. 약용이 몸에 밴 규칙들을 스스로 내던졌다. 진시의 기상과 하루의 반반을 적절하게 안배했던 지필과 독서도 멀찌감치 밀어두었다. 이틀 동안 내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통지 출입도 안 했을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부신 요강을 윗목에 들여주었다. 홍인 모녀는 어디서 거하느냐고 물어보지 못했다. 부인 역시 그가 달고 온 홍인 모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